자, 북한이 최근 새로운 영상 하나를 또 공개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석호 부장, 어떤 영상입니까? 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준경 안에 들어있다라는 제목이 나오죠. 지금 보시면은 그 칼빈슨 호를 닮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나오고 조준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북한에 포들이 막 쏘고 미사일이 날아오르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핵 항공모함으로 우리를 옥죄려고 하더라도 네. 우리는 그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다. 네. 지금까지 수장시킬 수 있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실제로 그걸 못하잖아요. 네네. 겁이 나서 못하고 능력이 네. 안 되니까 저런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 대내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겠죠. 네. 지금도 좀 미사일이 날아오르고요. 네. 결국 그 표적은 아까 계속 보신 것처럼 칼빈슨호. 네, 칼빈슨호 그리고 지금 백악관. 백악관이 나오죠. 예. 백악관을 타격한 영상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였죠. 미국 의회. 네, 예, 백악관 영상은 지금까지 백악관을 조준해서 미사일을 쏘는 영상은 북한이 만들어서 공개를 했었는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된 게 이제 칼빈슨호 항공모함까지 공격하는 영상을 새로 또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아까 그 영상 중에 보면은 네. 북한이 4발의 스커드 이하를 쏴서 네. 지난 3월 6일 날 쐈습니다. 네네. 쏴가지고 3발은 일본의 이지 안에 들어갔고 네. 1발은 주변에 떨어졌어요. 그랬었죠. 그게 바로 항모를 공격할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작은 원안에 네. 4발을 동체 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네. 만약에 항모가 접근하면은 쏘겠다 이런 의미를 이제 그 능력을 이렇게 과시한 겁니다. 네, 이정우 의원님, 저 화면에 나오는 등장하는 저 미사일들의 종류는 혹시 화면으로 구분할 수가 있으신가요? 아유, 그것까지 못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요, 저걸 북한 굉장히 실수하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는 왜 우리 개량 경제학이라고 있죠? 네. 다 경제를 갖다가 수학으로 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영학조차도 수학 이론으로 풀잖아요. 지금 미국의 국제 정치학은 굉장히 개량화되어 있습니다. 저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를 수학으로 계산해 버립니다. 아하. 이게 이제 세력 전위 이론이 나오면서부터 개량으로 하는 게 굉장히 미국 정치학의 보편성인데요. 네. 북한이 저렇게 멸적의 조준경 안에 백악관이 들어와 있다, 미국 항모가 들어와 있다면 저게 카운트가 다 됩니다. 아하. 그다음에 그 나라의 국가 원수가 저런 발언하면 들어가고요. 야당 의원이 이야기하면 점수가 낮게 들어가게 되죠. 아하.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되겠다는 분들도 반미 발언 막 자꾸 하시면요. 네네. 한국 자체가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찍히는 요인이 됩니다. 네. 그 계량을 쭉 해갖고 일반 퍼센트가 넘어가면 이거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구나 말했구나 이런 네.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저렇게 해서 북한은 미국에서 신경을 쓰게 되면 저들이 원하는 조준경 안에 미군이 안 들어갑니다. 스텔스를 한다든지 다 네, 죽어버리는데 알겠습니다. 저렇게 자꾸 하게 되면 얻어맞기 위한 유발 요인이 된다는 걸 제가 그렇군요. 김정은한테 좀 말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말대로라면 좀 조용히 가만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더 자꾸 자극을 하는 북한의 행동들, 오늘 CNN에서요, 북한 당국자가 또 자극하는 또 얘기를 했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손소 변호사 소개해 주시죠. 네, 석철원 교수인데요. 네. CNN에 따르면 이제 그 북한 사회과학원의 북한 인권기구 책임자이고 네. 또 북한의 모든 문제에 대해 논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그 석철원 교수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미국이 침략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 북한은 핵실험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핵실험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군요. 네, 미국이 침략 행위를 이제 전제로 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북한의 입장에서 크게 변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 진심인가요? 이거 계속 뭐 어떤 본인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핵 능력을 개발하고 네. 미국을 압박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라. 네. 그리고 당당하게 핵강국과 핵강국으로서 서로 이제 회담을 하자. 네. 회담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걸 노리는 건데 미국이 과연 응할 것인가 하는 네.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어제 저희가 잠깐 짧게 전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북한에서 지금 기름값이 폭등하고 주유소가 문을 닫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평양의 주유소들이 기름이 씨가 마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난주부터 나왔습니다. 네네. 네, 오늘 보도는 70% 값이 올라가지고 네. 15kg짜리 휘발유를 사는 기름표 한 장이 네. 14,700원에서 26,200원까지 뛰었다는 거죠. 네. 그나마 기름표를 들고 가도 기름을 안 판다는 겁니다. 이제 네. 기름이 없다 그러고 안 팔고 아하. 아예 주유소 자체가 문을 닫아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외신으로 나오고 자, 이 보도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실험을 앞두고
이 비축유를 모으느라고 기름이 지금 풍기 현상이 난 거다. 또 두 번째로 불안한 상황에서 고위 간부들이 기름을 사재기하고 있다. 뭐 이런 두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는 분석입니까? 그 오일 쇼크가 옛날에 온다 그랬었어요. 네. 박정희 시절에 1차 오일 쇼크는 이제 중동전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제재를 안 하니까 오페크 국가들이 올린다 그랬는데 올린다는 경고가 나왔음에도 진짜로 올리니까 한국에서 막 줄 서서 기름 사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가 시스템에서는 미리 완벽하게 대비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똑같이 북한이 저 70% 지금 뭐 미국이 공격하고 그러면 자기네 핵으로 맞서겠다 큰 소리 치지만 네. 저게 북한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휘발유 1kg에 10,000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랬었죠. 그럼 저희 기름표가 저 기름 티켓을 쓴 것은 기름을 살 수 있는 고난 티켓에서 15kg를 살 수 있는 고난이고 기름표가요? 기름값은 따로 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웃돈을 더 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값은 15만 원이고 네. 티켓 값이 현재 14,000원 하다가 26,000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름을 살 수 있는 고난. 권한을 갖고 있는 티켓이지 기름값은 별도로 또 내야 되는 그래 거예요? 내죠. 예. 아하, 그렇군요. 경남대학교 정은희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네네네. 이분이 재밌는 걸 조사했어요. 네. 북한이 우리처럼 주유소가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북한에도 여러 가지 시장이 붕괴돼 갖고 공공시장이 붕괴돼서 이렇게 장마당이 많은데 네. 지금 신의주 장면 저기서부터 이제 물건을 신의주에서 잡고 북한 전역으로 오는데 이 차들이 오다가 중간에 북한 말로는 야매 시장이라서 야매 주유소가 있습니다. 네네네. 개인이 가서 기름 넣어주고 돈 받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는 값이 체크가 안 되죠. 거기서 그렇죠. 2배, 3배, 4배, 5배 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암달러 시장 뜻이 뛰는 건데 지금 북한이 큰 소리 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은 간부까지 다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과거에도 그럼 이렇게 기름난이 있었던 때가 있었나요? 북한에서요? 옛날에 뭐 고난행군 때 네네. 그때도 있었고 뭐 몇 번 그런 94년도 네. 94년도에 그 1차 핵위기가 왔을 때 그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요번 같이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고 또 이렇게 기름을 사기 힘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럽니다. 그런 거 봐서는 정부에서 북한 당국이 기름 공급을 좀 줄인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애매해지다 보니까 러시아에게 김정은이 손을 뻗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석호 부장? 북한의 역사를 보면은 북한의 외교사를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건데요. 네. 과거부터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등거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같이 북한을 압박하니까 러시아 쪽으로 가는 건데 아하. 하나의 이제 현상이 나선시하고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저 항로를 다음 달부터 개설하면서 원래는 없던 항로입니까? 예, 만경봉호를 거기에 투입시킨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사람도 타고 화물도 타고요. 그런 합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례로 북한이 러시아에서 다음 달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행사 대표단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중국과의 사이가 서먹서먹해지니까 러시아에게 도움의 손길, 이제는 등거리 외교를 깨고 러시아와 더 친해진다. 이런 상황이군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왜 그런가면 네. 중국하고 무역량이 북한 무역량이 90%가 넘어요. 그렇죠. 그 액수도 한 60억 불 되고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역 네. 총량이 1억 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도대체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대체할 수 없으나 어쨌든 현재 궁하니까 네. 러시아가 조금 관계 개선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고통을 좀 감내해보자, 덜어보자 네. 하는 뭐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